저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매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병원 1층 로비 창가 자리에 앉죠. 그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좋거든요. 나무들이 계절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니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오는 길이었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거든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중간 정도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맑은 눈빛이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서연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유정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투약 시간이 11시인데 조금 일찍 오셨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제 담당을 맡아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죠. 네,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간호사들은 항상 바쁘기 마련인데 이렇게 환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바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일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잠깐 쉬는 시간이거든요. 선생님처럼 창밖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연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말이에요.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저기 보이는 은행나무 참 예쁘지 않나요? 가을이 되면 노란 잎이 떨어져서 바닥이 온통 황금빛이 될 거예요. 서연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지금은 초여름이라 푸른 잎이 무성했지만 가을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무심코 던진 말에 서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세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물론이죠. 그때가 되면 함께 구경해요. 서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은 항상 조심스러워했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걸 피했죠. 하지만 서연은 달랐어요. 그때 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오래된 듯한 은색 목걸이였어요.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쁜 목걸이네요.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계속 차고 다녔어요. 엄마가 주신 건데 제게는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서연은 펜던트를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서 깊은 애착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장신구였지만 서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가족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말씀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반가워요. 요즘 가족 얘기를 나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5살 때였는데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밝은 사람이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셨나 봐요. 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서연은 다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도 그때의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셨대요.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펜던트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되신 것도 그 일과 관련이 있나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었거든요. 저를 도와주신 분처럼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참 고마웠어요. 말기암 환자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가까이 있기 마련인데
서연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투약 준비를 해야겠어요. 서연이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저도 시간이 지난 걸 알았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저도 시간이 되면 들를게요. 은행나무 구경하러 말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은행나무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정말 함께 구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서 서연이 했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 펜던트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과의 만남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거든요.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올지 안 올지 궁금했지만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간호사는 바쁜 직업이니까요. 10시 5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남성 한 명이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거칠게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보였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참을성이 없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남성은 더 화를 냈습니다. 됐어요. 혼자 하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기암 환자라서 몸이 약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성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남성이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짜증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족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남성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아마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아들아, 그만해. 민망하잖니.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바로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서연이 저와 그 남성 사이에 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개입하자 남성은 더 화를 냈습니다. 간호사까지 나서는군요.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이고 환자분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다들 힘든 상황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서연의 말에도 남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때 저는 그 남성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픈 사람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마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아픈 게 잘못인가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아프게 됩니다. 그때 가족이 화를 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남성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기 암 환자입니다.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돌봐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느려서 그런 거지. 할머니께서 아들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간병하는 일이 정말 힘드시죠? 저도 가족들 보면서 느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버텨나가는 거 아닐까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상황이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실에 오세요. 간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서연의 배려에 남성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습니다. 서연도 제 옆에 앉았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화를 내지 않고 저렇게 설득하시다니. 별일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힘들었을 뿐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참견하기 어려워하거든요. 서연의 말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왜 나섰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제가 환자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끼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아픈 게 얼마나 무력한 느낌인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병원이 더 따뜻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제 볼이 뜨거워졌습니다. 칭찬받는 일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픈 이후로는 더욱 그랬죠. 그날 이후로 서연과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병원 생활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과 저는 더욱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로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서연이 조금 늦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응급 환자가 들어와서 조금 늦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많거든요. 서연이 제 옆에 앉으면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힘드시죠? 간호사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왜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5살 때 일이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이 병원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1997년이었는데 저는 그때 입원해 있었거든요. 1997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해에 저도 이 병원에 있었거든요. 수련의로 말이에요. 화재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 화재는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큰 불이었어요. 지금은 새 건물이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전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이 아득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폐렴으로 입원해 있었어요. 갑자기 연기 냄새가 나더니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나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소아병동부터 대피시켜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했죠. 혼자 있었나요?
네, 부모님은 집에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보호자가 24시간 함께 있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한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서연의 말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네, 젊은 분이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정말 급하게 뛰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저를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소아병동 맨 끝 침실에 있던 작은 아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아이였어요. 무서웠을 텐데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연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꼭 안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금방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서연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정말 빨랐어요. 저를 안고 계셨는데도 전혀 느린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때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면서 넘어질 뻔했던 것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께 이걸 드렸거든요. 서연이 목에서 펜던트를 빼서 보여줬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이걸 드렸다고요? 네, 할머니가 주신 건데 제가 아껴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드렸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났어요. 그 작은 아이가 목에서 뭔가를 빼서 제 손에 쥐어줬던 일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제 목에 걸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건 내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거라고,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도울 때 힘이 될 거라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 씨. 네? 혹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손에 반지를 끼고 계셨던 건 기억해요. 작고 얇은 금반지였는데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시면서도 그 반지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끼고 있는 그 반지를 말이에요. 왜 그런 걸 기억하시죠? 어린아이 눈에는 반짝이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리고 그 선생님 손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무서웠는데 그 손이 저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서연에게 해야 할까 말까 고민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이죠. 만날 수 있다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서연은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요동쳤어요. 그 작은 아이가 서연이었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업무에 복귀해야겠어요. 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연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5년 전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수련회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화재 직후에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찍은 것인데 저는 그때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다가 난간에 손을 다쳤거든요. 사진 속 제 손가락에는 분명히 그 얇은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서연이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서연이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로비에 앉아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태식 씨였어요.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관리인으로 일하셨던 분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가끔 통원 치료를 받으러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유정은 선생님 아니세요? 김태식 씨가 저를 알아보셨어요. 수련회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거든요. 김태식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김태식 씨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7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셨는데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죠. 나이가 들어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긴 했지만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환자 신분이라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부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식 씨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태식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 받으러 오셨어요? 아, 서연이구나. 그래,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 둘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서연이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병원의 산증인이세요. 4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오랫동안 일하셨네요. 김태식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병원이 지어질 때부터 있었으니까. 새 건물로 이전할 때도 함께 했고 말이야. 새 건물요? 서연이 관심 있어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지금 건물은 1999년에 새로 지은 거야. 그전에는 옛 건물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서 철거했거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 화재 이야기였어요. 화재요? 큰 불이었나요?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김태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997년이었지. 정말 큰 불이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건물이 많이 손상됐거든. 저도 그때 여기 입원해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식 씨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때 너는 몇 살이었는데? 5살이었어요. 소아병동에 있었거든요. 아, 그럼 기억할 수도 있겠구나. 그때 소아병동에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정말 용감하게 아이들을 구해냈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김태식 씨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응, 젊은 수련이였는데 말이야.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구했어. 특히 마지막에 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지. 서연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글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잠깐. 김태식 씨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사진이 있어. 신문사에서 취재하러 와서 찍은 거야. 사진이요?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응,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거든. 병원 역사 자료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다음에 가져올게. 김태식 씨가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사진에 제가 나와 있을 텐데 서연이 알아볼까봐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김태식 씨가 약속한 대로 사진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래된 박스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있어. 그때 찍은 사진들이야.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첫 번째 사진은 화재 현장을 찍은 것이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사진 속에는 한 의사가 아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뒷모습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의사의 손에는 분명히 얇은 금반지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마지막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지. 김태식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반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나왔네. 그 선생님 손이 다쳤는지 반창고도 붙어 있고. 김태식 씨의 말에 서연이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제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가져가도 돼. 서연이 사진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거든요. 김태식 씨가 떠나고 나서 서연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 서연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네? 이상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반지가 선생님이 지금 끼고 계신 반지와 똑같아 보여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끼고 있던 그 얇은 금반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연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손의 반지를 바라보는 서연의 눈빛이 점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서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요. 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구한 사람이 저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을 손에 쥔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선생님이? 네, 1997년 그 화재 당시 저는 이 병원 수련의였어요. 소아병동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아이가 당신이었고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25년 만에 드디어 찾았네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펜던트 이야기를 하고 김태식 씨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확실해졌죠. 저는 제 손에 반지를 빼서 보여줬습니다. 이 반지 당신이 기억하는 게 맞나요? 서연이 반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이거예요. 그때 반짝이던 게 이 반지였군요. 사실 이 반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반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한 할머니 환자분을 담당했었어요. 말기 암이셨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계셨거든요. 서연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반지를 주셨어요. 당신 같은 좋은 의사가 되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끼고 계신 거군요. 네, 그런데 그날 화재가 났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당신을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당신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뭔가를 쥐어주려고 했어요.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를 말이에요. 네, 기억해요. 고마운 마음에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소중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서연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요. 이건 내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거라고,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때 힘이 될 거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당신을 구한 건 제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선물이요?
네, 그날 이후로 이 반지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생겼어요. 그 할머니의 바람대로 좋은 의사가 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환자가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당신을 구했던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말기 암이라고 하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당신을 다시 만나니까 이상하게 평안해져요. 왜요? 제가 의사로서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당신이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 주어서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모두 나누고 나서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인연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서연이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서연과 저는 새로운 관계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평소처럼 로비에서 만났는데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물어봐도 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날 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단편적이거든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날은 야간 당직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죠. 서연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오작동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급하게 환자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죠. 무서우셨을 텐데요. 솔직히 말하면 겁났어요. 수련의 1년 차였거든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더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특히 소아병동 아이들은 정말 무서워했어요. 저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아이들을 한 명씩 안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의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아있더라고요. 맨 끝 병실에 있던 작은 아이였어요. 그게 저였군요. 네,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안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걱정됐어요. 너무 작고 가벼워서요. 그리고 열이 나고 있었거든요. 폐렴 때문이었죠. 네, 맞아요. 무사히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불렀다고요? 네, 분명히 유정은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들은 게 맞나 싶었는데 2번이나 불렀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저도 그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마 명찰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당신이 목걸이를 주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걸 주려고 하다니. 저는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거든요.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이 그걸 쥐어주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아픈 와중에도 그렇게 애정을 담아서 건네주더라고요. 서연이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래서 다시 목에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건 내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거라고. 그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직감이었어요. 이 아이가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 확신했어요. 서연의 뺨에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네요. 저는 정말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당신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목소리가 기억나거든요. 저도 선생님 목소리 기억해요. 괜찮다고 금방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요. 그때 정말 다행이었어요. 큰 부상 없이 무사히 나올 수 있어서요. 선생님은 다치셨다면서요. 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계셨잖아요. 아, 그거요? 계단 난간에 손을 다쳤어요. 당신을 안고 뛰어내려가다가 균형을 잃을 뻔해서 손으로 잡았거든요. 저 때문에 다치신 거네요. 죄송해요.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하나의 생명을 구했는데 손가락 상처 정도야 대수롭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이 반지가 더 특별해졌어요. 당신을 구하고 난 후에 보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도 이 펜던트가 더 소중해졌어요.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때문에요. 서로에게 의미 있는 물건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25년 전의 그 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니 더욱 생생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날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숨이 가빠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의 약속 시간이었기 때문에 로비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로비에 도착해서 평소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연락해. 서연이 다른 간호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떴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곧 응급실 의료진이 도착했어요. 저를 들것에 올리고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서연도 함께 따라왔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응급실 의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입니다. 이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오늘 아침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셨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CT 촬영과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까지. 저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종양이 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의 원인이죠. 담당의가 서연에게 설명했어요. 수술이 필요한가요?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양 일부를 제거해서 기도를 확보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연 씨.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네, 선생님. 수술하는 동안 옆에 있어 주세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서연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25년 만에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선생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기분이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노력이죠. 마취과 의사가 들어와서 마취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아줬어요. 수술은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연은 내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다른 업무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집도의가 나와서 말했어요. 종양 일부를 제거해서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당분간은 호흡이 편해질 거예요. 완전히 치료된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아니요. 말기 암이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주에서 몇 달 정도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서연이 옆에 있었어요. 선생님, 깨어나셨어요? 네, 수술 잘 끝났나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이제 숨쉬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정말로 호흡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빨간 걸 보니 많이 걱정했나 봐요. 울었어요? 조금요. 무서웠거든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서연과 함께 창밖을 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별 볼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자주 보게 돼요. 예쁘죠? 네, 당신과 함께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조용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라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글쎄요. 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당신을 구한 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럼 됐네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수술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호흡이 많이 편해졌어요. 물론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로비로 함께 내려왔습니다. 정말 퇴원하시는군요. 네,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비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여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환송회예요. 선생님이 이 병원에 많은 의미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서연이 설명해 줬어요. 김태식 씨도 나와 계셨고 그날 로비에서 있었던 갈등의 당사자였던 아들과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셨어요. 아들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다니. 김태식 씨도 나와주셨네요. 당연하지. 25년 전 그 의사 선생님이었다니 정말 놀라웠어. 김태식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다니 감동이야.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배웅해 줬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과 단둘이 남았어요. 정말 가시는군요. 네, 하지만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가끔 검진 받으러 올 거니까요. 그때마다 로비에서 만날까요? 물론이죠. 우리의 특별한 자리잖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제가 간호사가 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아요.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줄곧 그분을 찾아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제가 간호사가 된 건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서연이 펜던트를 만지며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였거든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예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25년 전에 심어주신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웠어요. 아니에요. 그 씨앗은 원래 당신 안에 있던 거예요. 저는 그냥 물을 준 것뿐이죠. 우리는 로비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니, 서연이 휠체어를 밀어줬죠. 은행나무 보세요. 서연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나뭇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약속한 대로 함께 보게 됐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꼭 함께 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내년 가을까지 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서연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저를 도와줬어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네? 25년 전에 제가 당신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신이 저를 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의미 있어졌거든요. 혼자 쓸쓸하게 끝날 뻔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인연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구한 셈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어요. 25년 전 그 작은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손으로 자란 게 신기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서연이 로비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거든요. 25년 전에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얻었고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록 말기 암 환자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서연이 그랬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일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25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연과의 인연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특별한 관계 말이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연과 함께 본 그 별들이었어요. 내일도 저 별들이 떠 있을 거고 우리의 인연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희망으로 이어진 것처럼 현재의 만남도 미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서연이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그 밤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운명인 것 같아요. 당신이 간호사가 되어 이 병원에서 일하고 제가 환자가 되어 이곳에 오게 된 것도 말이에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 사진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도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환자와 간호사가 아니라 25년 전부터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거든요. 매일 로비에서 만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어요. 서연은 제게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도 의사로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간호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거든요.